야당 얘기 좀 해보시죠. 그 민주당 같은 경우 어쨌든 선거를 대승을 거뒀고 조국 혁신안도 상상 이상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네. 그 야권은 좀 어떻게 좀 될까요? 뭐 다른 것들이야 뭐 다른 평론가들이 많이 분석을 했고 얘기도 뭐 많이 하셨지만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조국 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빨리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그게 저는 제일 궁금한 포인트예요. 왜 그런 겁니까? 이번에 정당 투표 보면 호남에서 되게 높았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진보 진영의 주도권을 가져가려면 호남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호남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호남에 계시는 의원들도 차기 권력에 대해서 이재명이냐 조국이냐, 물론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 감옥에 가실 가능성이 높고 상당 부분 피선거권 제한돼서 2027년 총선에 출마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진보 진영의 차기 주자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호남에서 인정을 받으면 그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당대표의 입장에서 의원을 좀 보내서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주면 국회 각 상임위에 간사를 조국혁신당에서 하나씩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간사 1명에 민주당 간사 1명, 조국혁신당 간사 1명이잖아요. 그러면 국회는 완전히 민주당이 민주당 판이구나. 그냥 장악을 하게 돼요. 의사 일정, 뭐 안건 모든 것들이 간사들 간의 협의로 되니까 다수결이니까. 네. 그렇죠. 그냥 장악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효율적으로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좀 의원을 보내서 원내교섭단체를 예.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실내지 8명 정도를 네. 꿔준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민주당의 후보로 이번에 당선은 됐지만 도저히 이재명 당대표는 정말 내가 인정을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분들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단칼에 따지네.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러면 네? 192명 다 그렇게 했어요? 아니, 전 압니다. 다 봤죠. 아유, 제가 모르겠어요. 압니다. 예. 없어요. 아니 말 나온 꼭 계세요. 말 나온 예. 김에 평론가님, 그 우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겁니까? 굉장히 탄탄해진 겁니까 지금? 오늘 조선일보 표현이 이렇습니다. 이재명 당으로 만들었다. 언제부터 조선일보의 오늘은요? 기사와 제목과 판단을 그렇게 금과 억조처럼 어제까지는 조선일보 읽기가 참 고통스러웠는데 오늘 아침은 정말 꿀맛 싶디다. 겸손해졌죠. 너무 오만해 보여 이 지금. 꿀이 막 흘러요 그냥 신문지에. 예. 그 일단은 그 이재명 대표가 확고한 리더십을 구축했고요. 사실 21대 국회는요. 자기 당 대표 잡아가라고 하는 체포 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이 있을 만큼, 그래서 과반수 넘게 국회에서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도록 만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이 대표가 뭐 직함은 대표였지만 실질적인 리더십을 행사할 수 없었는데 행사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뭐 달라졌죠. 저는 이건 좀 조심스러운데 저는 이조라고 하는 이재명 조국 요 두 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현재까지는 좀 협력적 그런 관계로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전 이번 최근에 선거운동 기간에 가장 유심히 봤던 장면이 문재인 대통령의 저는 등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등장을 어떻게 분석하냐면 이거 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좀 견제성의 의도도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 앞으로도 뭐 이재명, 조국 이 두 분의 뭐 연대와 시너지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또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또 혹시라도 누구의 손을 더 들어주느냐, 뭐 물론 물밑에서 하겠지만은 이런 식의 좀 문재인 대통령을 놓고 그 권력 관계를 좀 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사법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국 대표부터 그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켜볼 대목이고 이 말미를 향하고 있는데 그 저희 구독자들이 이건 좀 궁금하다 좀 네. 물어본 게 있어요. 뭐냐면 아니 출구조사 결과로는 아까 이제 박수환 씨도 이제 얘기했는데 한 200석 넘을 줄 알았는데 그 왜냐면 실제로 국민의힘 그 의석수가 국민의힘을 포함해가지고 100석 미만으로 3사가 다 공표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실제로 막상 까보니까 그보다 많이 얻었어.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이걸 물어보는데 우리 여성조사 전문가 계시니까 좀 여쭤봅니다. 왜 그런 겁니까? 저도 사실은 제 예측이 있었거든요. 그 예측이 출구조사하고 거의 닮았어요. 아. 그 나는 그 예측을 출구조사 예측이란 거야 보니까. 그래도 맞추시긴 맞추셨네. 아니 출구조사 결과치를 맞춰야 되는데 저도 맞췄어요 출구조사는. 맞아. 아, 근데 출구조사 어떻게 진행돼요? 그거 출구조사는 그 투표 당일 투표를 하고 하고 나오면은
나오는데 4명당 1명 붙잡고 네.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자발적으로 응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그렇죠. 억지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건데. 나 좀 할게요. 안 돼요. 아. 그건 그러니까 오염된 지금 거기 이제 때문에. 굳이 예. 좀 해석을 보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우리 김용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투표 양일간 하고 4월 10일 날 본투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출구 조사는 70억을 들여서 하지만 그 당일에 투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 투표한 민심을 반영할 수가 없어요. 표본 자체가. 네, 표본 자체가. 근데 아. 확률적으로는 비슷한 표본을 가정하라고 하는 건데 이번에 어느 때보다 투표율이 높았다. 그렇죠. 31.28%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전 투표한 민심이 우리는 또 이제 생각하기를 아마도 이제 먼저 투표한 분들이 정말로 이제 정권을 심판하고 싶어서 먼저 한 거 아니겠느냐 해석을 한 분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생각보다도 보수도 많이 결집한 표가 그 사전 투표에도 있었다. 음. 그런 의미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상황 같습니다.